네, 매일 정리 노트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문이요.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므로 셀링 포인트가 다양화되지 못하는 것이 단점이다. 부동산이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셀링 포인트도 다양화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주택이라 하더라도요. 공동주택인지 단독주택인지에 따라서 셀링 포인트는 달라질 수 있고요. 심지어는 공동주택, 아파트 등의 경우에도 같은 단지 내에서도 동마다, 층마다 셀링 포인트는 각기 달라지는 개별성을 띠게 될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이런 셀링 포인트를 분석해 두어야 중개활동 과정에서 거래 조건 교섭에 원활하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될 거네요. 2번, 아이다의 원리란 마케팅에서 발달한 용어로 사람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까지의 심리적 발전 단계를 표시한 것이다. 그렇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반적인 마케팅 이론인데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자가 그 물건의 구매를 결정할 때까지의 심리적인 변천 단계죠. 영문 이니셜 AIDA, 그래서 아이다의 원리라고 부르는 건데 첫 번째 A, attention, 두 번째 I, interest, 세 번째 D, desire, 마지막 A, action. 그래서 어떤 물건을 주목하고 흥미를 갖고 구체적인 구매 욕망으로 발전되어 액션, 행동으로 나가는 심리의 과정을 아이다의 원리라고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3번 질문. 건물의 경우에 하자담보 책임에 관해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된다. 그래서 꼭 계약서에 명시해야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담보 책임은 법정 책임이기 때문에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하더라도 법정 책임으로서의 담보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할 거죠. 그러나 담보 책임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만일 매도인이 매수인과 합의하여 매도인 담보 책임 배제 특약을 한다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면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거기에 근거하여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면하게 될 수는 있는 것이겠죠. 4번. 미성년자, 즉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그자와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그의 법정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반드시라고 말해서 예외마저도 봉쇄한다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지금은 민법상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혼인한 미성년자는 민법 826조 2가 이미 성년 의제했죠.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로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5번. 전자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서는 전자문서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3년간 보관되나요? 5년간 보관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 중개가 완성이 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 5년간 보존해야 하지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이 되었다면 거래계약서 5년간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었었죠. 6번 질문.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때에는 판결서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맞는 말이죠. 부특법상 검인은 원칙은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이 될 때 계약서에다가 검인을 받으라는 것이지만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집행력 있는 서면이 판결서이거나 판결서가 아니라도 조서일 수도 있죠. 조정조서 같은 조서라면 그 판결서나 조서 정본에도 검인은 받아야 할 것입니다. 7번.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인받아야 합니까? 그때는 어느 한 시군구청장에게만 검인을 받아도 되죠.
단 검이 신청할 때는 계약서 원본 한 부에 사본 두 부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본을 추가되는 시군구 숫자 플러스 한 부의 사본이 준비되어야 하지만 검의는 어느 한 시군구청에 가서만 받아도 되는 것이었었습니다. 8번 매도인 A가 명의신탁자 B와 명의수탁자 C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명의수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계약 명의신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 등기가 무효입니까? 유효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을 계약 체결 당시에 상대방이 몰랐었다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지만 그에 따르는 등기와 물권 변동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었습니다. 9번 질문.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것. 우리가 이걸 상호명의신탁이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상호명의신탁은 양도 담보, 담보 가등기, 상호명의신탁, 또 신탁 등기인 사실을 표명하는 것, 이런 것들은 실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외가 인정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10번 질문. 소유권 보존 등기를 타인 명의로 한 경우에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며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도 무효가 된다. 이전 등기든 보존 등기든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되지 않았을 때는 실명법 위반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겠고, 명의신탁자는 과징금 그리고 실명등기 여부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담도 안게 될 것입니다. 메일 정리 노트 함께 풀어보셨습니다.